고등뿌리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나무의 뿌리입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은 이 고등뿌리 수학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번 PPT는 타원의 식과 타원의 식과 도형 그리고 타원의 여러 가지 접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타원의 식이라고 했죠. 이건 이제 타원도 아시겠지만 함수가 아닙니다. 타원은 타원의 함수가 아니고 타원의 식이에요. 그냥 식이고 이것은 이제 함수의 그래프라기보다는 도형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건 도형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 이런 건 이제 우리가 하나의 그 도형으로 취급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타원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이나 타원이나 포물선이나 쌍곡선 이런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말이죠. 이렇게 두 개의 원추, 두 개의 원추 꼭지점에서 만나는 이런 두 개의 원추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절단하면 그 단면은 원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어느 각도에서 자르면 그 단면이 타원이 되고요. 또 이게 원추의 변이죠. 옆변, 옆변으로 평행하게 이 원추를 자르면 그 단면은 포물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평행한 것보다 조금 지나서 이렇게 자르면 그 단면이 생기는데 이것은 쌍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 이러한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앞에서와 같이 원추를 자를 때 단면이 생기는데요. 그 단면에 생길 때 우리는 20률이라는 이러한 용어를 씁니다. 20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0률이 0일 땐 원이 되고 20률이 2라고 0 사이일 땐 타원이 되고 20률이 1일 땐 포물선이 되고 20률이 1보다 크면은 쌍곡선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20률인 0이라고 0 사이 1보다 클 때 이런 도형의 모양이 생기는데 그러면 20률이란 무엇인가요? 이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20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률이란 뭔가 하면요. 자, 여기 두 개의 이 삼각형이 그려져 있지만 이것이 사실 원추입니다. 윗면도 원이고 아랫면이 또 원인 이런 원추를 옆에서 본 거예요. 옆에서 요 꼭지점에서 이어가지고 두 개의 원추를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서 보면 이런 삼각형으로 보이죠. 이건 윗면 원인 윗면이고 이건 원인 아랫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원추를 이렇게 이어놓은 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럼 이 원추가 있는데 이 원추에서 보면 이 원추의 옆면이 이 윗면이 이제 수평이죠. 이 수평 윗면과 이루는 각을 우리가 알파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알파는 원추가 그려지면은 결정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알파는 결정된 값입니다. 그리고요, 자, 이거 원추를 우리가 이제 잘라 나갑니다. 잘라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원추가 잘리는 각이 수평이면 기준선이라서 0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기울게 잘라서 이렇게 한 거 이 각을 베타라고 하고 또 조금 더 기울여져서 자르면 이 베타가 될 것이고 더 기울여서 이렇게 자르면 이런 베타가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른 면이 이 원추의 이 위의 수평선과 이루는 각을 우리가 베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률이란 이 사인 알파보나 이건 이제 결정된 값이죠. 원추 모양에 의해서. 그 다음에 자르는 면의 각도 윗면선과 수평선이죠. 윗면선과
자르는 면이 이루는 그 각도를 베타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르면 이것이 베타가 되고 이쪽에서 이렇게 자르면 이것이 베타가 돼요. 그래서 20율이라는 이는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 해서 이걸 우리가 20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추를 자르는데요. 원추를 자 수평으로 자르면 이건 베타에는 제로죠. 베타가 제로예요. 그러면 사인 20율은 어떻게 되죠?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가 0도니까 0이 되죠. 그래서 이제 2가 0이에요. 이렇게 자르면 원이 되죠. 이건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운면이 0이 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수평으로 자르면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율이 베타가 제로라는 얘기예요. 20율이라는 건 20율이 0이라는 건 베타가 제로라는 얘기예요. 수평으로 자르면 이것은 원이 된다 이겁니다. 20율이 0일 때 베타 값이 0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조금 경사지게 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경사직으로 자를 때, 자 여기서 어떤 단면이 나오죠. 여기서 어떤 단면의 모양이 나와요. 아까 여기서 이 단면의 모양은 원이고 여기서 어떤 단면의 모양이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타원이 되죠. 이 경우는 타원이 돼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단면이 타원이 되는데 결국은 이 베타가 그죠? 알파보다 작죠. 그렇죠? 여기서는 0이고 조금 기울어지다가 베타인데 알파보다 작아요. 그렇죠? 베타가 알파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죠? 이 값이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가 1보다 작아집니다. 1보다 작고 0보다는 물론 크죠. 그래서 20율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이때는 여기서 단면에 잘라진 면의 모양이 타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자른 면이 점점 기울어져 가지고 이렇게 자르는데 이 베타 각이 알파와 같아요. 같아서 이렇게 평행으로 자르면 여기 잘린 면이 또 이렇게 나타나겠죠. 잘라진 면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곡선의 모양이 포물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른 면의 모양이 이렇게 자른 면의 모양이 포물선이 된다는 것이에요. 수평으로 자르면 원, 이렇게 자르면 타원, 조금 더 각도를 더 크게 해가지고 알파와 같이 자르면 자른 면의 모양이 포물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타가 알파와 같으면 사인 값이 1이죠. 2가 1이면 이 단면의 모양이 포물선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베타가 좀 더 커져 가지고 여기서 이제 평행하니까 같지만 더 커지는 것이죠. 이 베타 값이 알파보다 더 커졌죠. 자, 이렇게 커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말이죠. 어떻게 되는가 하면 2가 1보다 커지죠. 사인 값이 베타가 알파보다 커지니까 이 20율이 2보다 1보다 커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 자른 면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여기서도 두 군데서 나타나죠. 이렇게 두 군데 잘리니까 두 군데 여기서 하나 잘린 면이 나타나고 여기서 여기까지 잘린 면이 나타나고 여기서 이 잘린 면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은 쌍곡선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20율이에요. 그래서 20율은 알파와 베타의 함수이다. 알파는 이제 그 원추의 옆면의 각도이고 베타는 자르는 면의 각도예요. 기준선은 이제 이 운면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각도가 알파, 베타 자른 면이 나오는데 이때 20율이 0이면 원이고 2하고 1하고 0 사이면은 타원이고 1이면 포물선이고 1보다 크면 쌍곡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율에 의해서 도형의 모양이 이제 원으로 바뀌었다가 타원으로 바뀌었다가 포물선으로 변했다가 쌍곡선으로 그 모양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타원이 어떻게 그려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원은 말이죠. 여기 어떤 두 점을 정해 놓습니다. 여기 이제 아무렇게나 정해도 돼요. 여기 한 곳으로 이제 F1이라고 하고 F2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바늘을 꽂아 놓는다고 생각을 해요. 바늘을 꽂아 놓고 어떤 실의 길이가 EA라는 이런 실이라고 생각해 보죠.
길이가 2a인 C를 이렇게 이 사이에다가 바늘을 꽂아 놓고 길이가 2a인 C를 이렇게 늘려 놓겠죠. 길이가 여기서 실제로 이 정도 큽니다. 요 사이에 바늘을 꽂아 놓고 이 2a라는 C를 여기다 양쪽에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C를 이렇게 돌려나갑니다. 그 C를 돌려나가요. 돌려나가서 쭉 이제 C를 이제 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나가면요.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그려지는 모양이 타원입니다. 이게 타원이에요. 결국은요. 타원이라는 것은 이 점에서 이게 이 거리하고 이 거리를 합한 것이 실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원에서는요. 이 PF1 이 길이와 PF2 이 길이를 더하면 EA라는 일정한 길이가 나옵니다. 여기서 해도요. 이렇게 더해도 EA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 P점이 1로 왔을 때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지만 그 길이의 합은 EA라고 항상 일정한 거예요. 1로 와도 이렇게 EA로 일정하고 또 이 점으로 와도 여기서 이 점하고 여기까지 거리는 EA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원이에요. 그래서 타원이라는 건 PF1과 PF2의 거리가 일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C를 이렇게 여기다 끝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C를 끝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돌리죠. 돌리면 항상 이건 C의 길이는 일정하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항상 일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원이에요. 타원의 어느 점에서 하더라도 이 두 F1과 F2에서의 이 길이는 일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초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초점이 이것이 초점이 되어 이렇게 돌리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원에서는요. 우리가 EA라는 원을 여기다 그리면요. 이렇게 그리면은 이것과 이것이 EA나 마찬가지고 또 이것이 EA라는 반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자동으로 같아지죠. 여기 타원의 특징적인 그림이에요. 여기서 EA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도 A가 되고 이쪽으로도 A가 돼요. 이것이 이제 타원의 모양이 나오는데 C의 길이가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EA라는 원을 그리면 여기서 어느 점이 되더라도 이 PF1과 PF2의 거리는 일정하고 그러니까 C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2A니까 당연히 이 점에서 이 원에까지 거리도 일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PF2와 PF2 이거는 거리가 일정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원의 경우에 이렇게 C의 길이가 2A면은 이러한 타원이 만들어지고 어느 점이든 여기서 이 거리는 2A라는 원을 반경의 원을 그렸을 때 이때 이 점에서 이거와 같아진다 이겁니다. 결국은 PF1, PF2는 2A라는 반경의 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려지면은 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A가 여기는 C의 길이가 1로 왔을 때니까 이게 다 2A니까 이 반이 A가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거를 장축이라고 그럽니다. 장축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가운데 왔을 때는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이 가운데 왔을 때는 물론 이 거리의 합은 2A죠. 이거의 합은 C의 길이가 2A니까 그냥 당연히 이쪽은 A가 되고 A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 중심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를 C라고 하면은 그렇죠? 이건 우리가 어디라고 이제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C라고 하면 높이는 어떻게 돼요? 이건 A자성은 B자성 플러스 C자성. 그래서 B자성은 A자성 마이너스 C자성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두 점을 찍어 놓기 때문에 이 바늘의 위치를 이렇게 정해 놓고 여기 딱 꽂아 놓기 때문에 그 가운데가 중심이 되고 이것이 초점이 되는 거예요. F1, F2는 우리가 정해져야죠. C를 바늘을 꽂아놔야 되니까 C를 묶고 바늘을 꽂는 요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의 중심이 여기 타원의 중심이 되고 이 중심이
초점이에요. 그 C는 이거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타원을 만들 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B라는 값은 얘가 A니까 B라는 값은 A자승 마이너스 C자승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이 같다는 것을 이 실의 길이가 같은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PF1 더하기 PF2는 2A예요. 근데 PF1은 어떻게 되죠? PF1은 여기서 우리가 여기를 X라고 하면은 여기가 좌표 이제 우리가 XY 좌표에서 이걸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XY 좌표에서 그리면 여기가 X라고 하면은 여기가 X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 PF1은 어떻게 돼요? PF1은 C 플러스 X 그렇게 되죠? X 플러스 C 이게 밑변이 되니까 X 플러스 C의 자승에 여기를 Y라고 하면은 Y 자승 이렇게 되죠? 그거의 루트 값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 길이는 어떻게 되죠? C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C 마이너스 X 자승 그 다음에 Y 자승 C 마이너스 X의 자승은 X 마이너스 C의 자승이나 같이 자승을 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빼나 어느 쪽으로 빼나 플러스 값이 되니까 그래서 C 마이너스 X의 자승은 X 자승의 Y 자승은 루트는 PF2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PF1이고 PF2는 EA 이렇게 해가지고 타원의 식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원의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요. 바로 앞에서 했듯이 이것이 이제 좌표로 표시한 타원의 식인데 이 식을 풀면요. 이 식을 풀면 여기서 푸는 과정은 좀 지루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풀지 않고 이것을 풀면은 이런 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C하고 A가 있기 때문에 A자승분의 X자승은 A자승 마이너스 C자승분의 Y자승은 1 이런 식이 돼요. 이건 뭐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올 거예요. 푸는 과정은 이것은 생략합니다. 그럼 여하튼 간에 이 식을 풀면 이런 식의 모양이 돼요. 이런 식의 모양이 되는데 우리가 전 페이지에서 배웠죠. 전 페이지 바로 앞에서 가운데 왔을 때 중앙으로 왔을 때 여기가 A 이쪽 반이 A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C이고 여기가 B니까 이렇게 AC가 나왔죠. 그럼 여기서 A 우리가 그 삼각형에서 C자승 플러스 B자승은 A자승이 이렇게 됐는데 B자승은 A자승 마이너스 C자승이 되죠. 앞에 그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A자승 마이너스 C자승을 우리가 B자승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앞에 그림에서 보듯이 이것이 단축의 길이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것이 단축의 길이가 돼요. 그래서 이 식에서 A자승 마이너스 C자승은 B자승이 되니까 단축. 이건 장축의 길이고 이것이 단축의 길이가 돼요. A자승 마이너스 C자승을 이게 단축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길이의 자승 우리가 이거를 B자승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원의 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 B라는 것은 A는 장축이고 장축의 길이고 B자승은 여기서 단축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단축의 길이가 되고 그 다음에 초점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은 초점은 C자승은 A자승 플러스 C자승은 어떻게 되죠? A자승 마이너스 B자승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초점의 길이는 위치는 초점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C자승은 A자승 마이너스 B자승 하면은 C자승 해가지고 초점의 그 위치를 우리가 거리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식으로부터 장축의 길이, 단축의 길이, 초점의 길이는 우리가 C자승은 A자승 마이너스 B자승 해가지고 C는 루트 A자승 마이너스 B자승 하면 이제 초점의 길이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Y에 대해서 쓰면 이러한 식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식에서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럼 플러스는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부분은 이 윗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마이너스 부분은 이 아랫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식은 함수식으로 쓰면 반씩 잘라서 써야 돼요. 이걸 한꺼번에 표현할 수는 없어요. 한꺼번에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함수라는 건 두 개의 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플러스인 경우는 이 위의 곡선을 얘기하는 거고 타원의 마이너스는 이 아랫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타원의 식을 y는 하고 쓸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음함수적 표현이고 이것이 양함수적 표현인데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함수로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원의 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타원의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타원의 성질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여기가 초점이에요. 이쪽도 초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타원의 어느 점을 타원의 바퀴점을 있더라도 이거의 길이는 같아요. 여기서 하더라도 이 길이 다 같아요. 다 같아요. 이 길이가. 여기서부터 이 길이나 또 어느 점 여기서부터 이 길이나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길이나 이게 다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낼 때 어느 벽을 통하든 간에 이 소리는 이쪽으로 모아지고 그 길이는 항상 일정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소리를 내가지고 다 소리가 이렇게 이 모든 면을 통해서 반사가 돼서 이리로 모이가 되는데 그때 거리가 같으니까 똑같은 동일한 시간에 이곳에 소리가 닿는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메아리라는 것이 생기지 않죠. 메아리라는 소리가 생기지 않고 이 소리가 모두 똑같은 시간에 여기에 도달하니까 아주 여기서 하더라도 반사돼 가지고 가면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깨끗이 들리고 이렇게 반사도 안 생기고 메아리도 안 생기고 정확하게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어떤 건물을 만들 때 이 벽을 지붕을 타원으로 만들면 이 사람이 여기서 소리를 내면은 이쪽 반대편에 정확하게 메아리 없이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초점에서 발산된 소리나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도 반대편 초점에 모이고 이때 이동거리도 같아서 동일한 시간에 여기에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원의 접선을 얘기했듯이 타원의 접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타원, 점의 위치가 여기 정해졌어요. x0, y0는 제로라는 이 점, 타원 위의 점에서 그 접선의 식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타원에 한 점이 주어졌으니까 직선이 나오려면 한 점이 주어지고 기울기가 나오면 접선의 식이 되죠.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지면 접선의 식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한 점을 주어졌으니까 이 기울기만 구하면 돼요. 근데 기울기 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할 때 기울기식이라는 건 1차 미분식이 기울기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 1차 미분식 dx분의 dy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고등뿌리 수학에서는 인문계든 상경계열든 문과든 관계없이 인문계열도 이런 그 기본적인 미분은 배워두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다항식 이런 그 식에 대해서 뭐 많은 복잡한 식이 아니야. 이 미분만 배워놓으면 그대로 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차 미분식을 구하면 돼요. 근데 이것은 이제 음함수의 미분인데 음함수는 xy가 한 곳으로 좌변이면 좌변으로 다 몰려있는 것이 음함수예요. 그러면 이런 게 미분하면 a자승분의 이런 상수고 음함수 미분할 땐 x자승을 미분해서면 어떻게 되죠? 이건 다항식 미분이죠. x자승 미분하면 2x고 거기다 우리가 dx 붙여준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b자승분의 1이고 y자승을 미분하세요. 그럼 2y고 그 다음에 dy를 붙여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식을 풀면 이렇게 되고요. 그냥 이걸 풀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dx분의 dy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 식에서 dx분의 dy를 구하면 마이너스 a자승 y분의 마이너스 b자승 x, 이것이 기울기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xy는 이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xy 좌표예요. 근데 여기서 xy를 주어줬으니까 거기다 여기다 y0, 여기다 x0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접선의 식은 y는 m 이 값입니다. m이고 그 다음에 x0를 지나고 y0를 지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 식은 이제 이거에다 앞선 식은 y-y0는 mx-x0 이런 식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y0가 이쪽으로 쓰이는 거죠. 우리가 이거는 흔히 알고 있는 거죠. 점 x0, y0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x0, y0는 주어졌고 m은 여기부터 계산이 되죠. 여기서 y0, x0 값을 넣으면 그 기울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면 우리가 이 직선의 접선의 식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